일상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된 이후에 유가족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협의회 김영백 황전남 지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통과가 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법안이 많이 수정이 되고 권한이 약화돼서 좀 시민들의 지지와 정부 협조를 통해서만 이를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쉬움은 많지만 아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드님을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제 통과가 된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유족분들도 다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이제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법안 수정이 너무 많이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발하는 유가족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 특별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번 통과된 특별법에 지금 담겨 있습니까? 진상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있으나 유가족들이 바라는 점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당초 초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초안하고 지금 통과된 거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많이 수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거기서 보다시피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대한 자료라든가 또 이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책임자들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는 어째 잘못했는가를 알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제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삭제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고 이런 것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이 방송을 지금 바깥에서 지금 문호세 변호사도 지금 듣고 있는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도 지금 아마 봤을 겁니다. 조금 이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빠져나갈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러죠.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감추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할 때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근데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아쉬움이 많죠. 지금까지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같이 싸워온 시간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됐습니까? 지금 1년하고도 6개월이 넘었죠. 지금 현재. 맞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일단 특별법이 통과된 자체만으로는 위안이 조금은 그래도 되십니까? 네, 그렇죠. 다른 유가족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위안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 조금 전에 불송치 또 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죠. 보다시피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압박 수단이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면은 정부 해당 기관에서 얼마나 협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이 특조위 조사에 이제 비협조적으로 응할 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우려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가 영장 청구 의뢰권에 대한 강제성이 이 법에는 좀 떨어진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움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조사 과정 속에서 또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유가족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조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은 네. 이거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유가족들이라든가 우리 관련된 사람들은 지켜볼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항상 걸립니다. 핵심 인물이라든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주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걸 거부하고 있을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나 네.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진상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졌다는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정부에서라든가 관련 관련 기관에서 얼마만큼 협조가 있을는지 협조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진상 규명을 진짜로 이렇게 진실되게 하게 되면은 이런 법 조항이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거 우리가 유가족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만 알려주고 네. 이렇게 진실되게 해주면은 이런 조항들이 다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근데 너무 정부에서는 이런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야당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이걸 덮으려고만 하니까 네. 더 우리들은 반발이 더 심해지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그러죠, 지금. 지금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덮으려 하는 부분을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족들은 정말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유가족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참사 발생 원인이 뭔가, 원인. 또 참사 수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사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전체적으로 진상을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들 주머니에 다 민증도 다 있었고, 네. 뭐 신원이 다 확인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그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 오후에서 늦게서 네. 우리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라든가 또 뭐 이렇게 시신을 연고도 없는 네. 뭐 여러 병원에 이렇게 막 한 40군데 이렇게 분산시킨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시신을 아주 옷을 발가벗게 해놓고 그 장례식장 냉동고에서 처음에 접했잖아요, 제가. 네. 그 얼마나 제 마음이 지금도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자녀를 이렇게 막 따뜨릴 때에 그 냉동고 차디찬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그냥 이것이 아니더라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많이 지금 떨려 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렇게 그때 계절적으로도 뭐 시신이 부패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가을이었으니까. 아니, 그 상태로 놔둬도 그 다음 그날 자녀 그 유가족들이 보고 뭐 확인 후에 냉동고에 넣어도 상관없을 것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그것도 5달러 다 벗겨갖고 그냥 뭐 팬티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 하얀 끄지만 접어갖고 놔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지금도 알고 싶죠. 제가.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수습 과정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또 후속 조치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진두지휘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혼선이 왔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체계가 안 잡혔었으면 이건 정말 우왕좌왕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들 예를 들어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신분증도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신분증도 카드도 있었고 주머니에 그 옆에 소지품이 다 옆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면 금방 알 수도 있을 것인데 네. 저희들은 그날도 몰랐고 그 다음날 오후에서 알았었으니까 뭐 생각도 안 했었죠. 저희 애가 그가 있다라는 생각은 연락을 받고 물론 그 전에 제 나름 이제 그 어떤 이상한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당황스러워서 서울을 올라가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에도 막 가보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 뭔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밑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의 컨트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책임자들이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 그분들이 너무 어떤 안이하게 대응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소재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조사 과정이 다 끝나더라도 혹여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글쎄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책임자 처벌도 이제 중요하지요. 네. 저희들도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책임자 처벌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가장 지금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또 어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차라리 들더라고요. 네. 이제 진짜로 구조적인 이번 조사가 참사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분들 지금 책임자들 잘못을 이렇게 컨트롤 잘못한 책임자들 네. 또 어떤 징계하고 싶지만은 그것보다는 다음 우리 애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애들 또 다른 국민들 오늘은 제가 지금 당장은 유가족이지만은 내일 또 어떤 국민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더 들어요. 한번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러지 않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여야 합의해서 네네.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었고 많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양보 끝에 보니까 조사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년 하고도 최장 1년 하고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네. 뭐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사이 꾸리고 이런 시간이 많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네. 많이 흘러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걸 진상 조사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지금도 의문스럽긴 해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할지 물론 우리 유가족 협의회라든가 각 다른 그 단체에서는 우리 교섭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게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세월호도 이런
네, 특조위가 있었지만 시간만 갑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면교 삼아서 아마 그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네. 지금도 그래도 마음은 편치는 않죠. 조사위원들 구성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시간이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짧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짧죠. 네, 너무 짧게 느껴지시고 거기에 또 말씀하셨듯이 조사위원들 구성하는 시간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 구성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1년이든 아니면 최장 1년 3개월이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충분한 조사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바꿀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전에도 보면은 그 국정조사라든가 뭐 경찰 특수본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네. 경찰 특수본 조사는 솔직히 셀프 조사나 다름없잖아요. 자기들 그 수뇌부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고 네. 국정조사도 보면은 서로 여야 싸우다 어떤 시간을 많이 헤비해 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진짜로 그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거 우리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셀프 조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조사가 좀 객관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조사위원들 중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유가족들이 바라는 분들? 그러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서울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여러 분야가 골고루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법률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것은 우리 그 특별법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 보면은 뭐 의문사라든가 뭐 재난 관련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그 특조위가 한 구성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조위원 구성 보니까 국회의장 추천 1명 그리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특조위원 구성 과정에서 면면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가족분들도 그 조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네. 우리 교섭단체라든가 우리 유가족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진짜 유심히 보고 있죠. 특별조사위원회 혹시 개인적으로 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글쎄 저도 특조위는 진짜 정쟁과 여야를 떠나서 진짜 유가족의 마음으로 조사해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을 꼭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셨고요. 개인적인 거 여쭤봅니다. 지금 방금 지금 퇴근하시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영백 지부장께서는 지금 경비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업무를 마치시고 바로 지금 여기 출연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은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오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떤 이런 일이 있는 후로 심한 우울증이 심해서 지금 심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약을 먹지 않으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떤 일을 차분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안절부절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 어떤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어제 근무하고 아침에 바로 여기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출연이신데 이 스튜디오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낯서주시죠? 네, 낯설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고 당연하죠.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뒤에서 직장 생활도 한 40년 농협에만 한 40년 근무했는데 항상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성격이 아니어서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모두를 또 대표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특조위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해서 좀 이분들의 좀 아픔을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도 못 주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일상이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조사 결과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